알지도 모르고 요즘 백화점에서 명품이 잘 팔린다고 하니까 유럽 명품이 대세다 그런데 그건 좀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애플이제 조용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주제는 1인 명품 브랜드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럽 명품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딱 50%만 믿으시면 됩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맞는 말도 아니고 50%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근데 첫째,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명품은 뭐 돈 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절대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 명품 한번 해보세요. 돈 버는가. 버는 방법을 아셔야지 방법을 모르고 명품 내가 구매대행 해가지고 한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이십니다. 착각. 그러면은 모든 우리나라 셀러들 판매하시는 분들, 판매자분들 다 돈 벌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다못해 명품을 취급하는 기업도 돈을 못 법니다. 일각에 말하면 그런 회사들이 또 있고 또 있고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돈 버는지 한번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세요. 절대 못 살아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재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명품 브랜드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프로세스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유통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통 흐름을 모르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잘 되는 것만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유럽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구매대행 가가지고 여러분들 회사 에이전시 구매대행 해가지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주고 따라가가지고 유럽 갔다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유럽을 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를 아셔야 되고 그 문화에 의해서 유통이 생겨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 문화에 의해서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의해서 유통이라는 상권이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국과 유럽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 틀린 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정하고 들어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에어리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박사님 맞죠? 제가 제 강의 들으시면서 에어리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인 10세계 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고정 고객입니다. 고정 고객.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내놨다고 해가지고 서울 전역에서 다 잘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다 잘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의 고정 고객을 타겟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딱 나오면은 골별 판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은 수을 봐야 된다. 신바람이 나야 된다. 이래서 제가 책도 썼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아셔야 됩니다. 유통의 트렌드. 우리 인간에게는 감성적인 지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성적인 지수, 신체 지수, 이런 것들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죠. 역사도,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도 사이클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유통 흐름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을 그리면서 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 파악하시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때까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때는 인내도 해야 되고 여기서 99%가 포기를 해버려요. 여기에서. 그래서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만의 몫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로 이제 다시 넘어와 가지고 첫째, 이 그래프가 왜 생기게 된 원인? 정치입니다. 정치가 뭘 주도를 합니까? 경제입니다. 경제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르네상스랄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겠죠. 다음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의 경제 성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들 사회에서 하나 드릴게요.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팬데믹 현상이 오면 어떻게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이 변곡점을 우리가 알고 가야지만이 경기가 이때 최고조로 올랐어요. IMF 오기 전까지 최고조로 올라간 2008년도에 뭐가 생겼어요? 리먼 브러더스 금융 위기가 딱 왔죠. 쭉 내려가 버렸어요.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바이오리듬입니다. 바이오리듬.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0인 1세기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10인 10세기라고 이야기. 지금 뭐죠? 1인 10세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10인 10세기라는 것은 뭐죠? 10사람이 있으면은 상품이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부도는 안 난다고. 10인 1세기라는 것은 뭐죠? 10사람이 있으면은 상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박정희 정권 때는. 그러니까 뭐가 잘 되겠습니까? 제조 공장만 세우면 무조건 잘 되는 거야. 왜? 모두가 다 내 소비자니까. 근데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브랜드가 많아지죠. 그래서 10인 10세기 시대라는 거예요. 10인 10세기는 뭐죠? 한 사람이 그 브랜드 하나씩은 사니까 그래도 경기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죠? 한 사람이 있으면 브랜드가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등, 2등, 3등만 딱 빼놓고 나머지 7개 기업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브랜드가 10개나 있어. 그러면 1등, 2등, 3등 빼놓고는 전부 다 부도가 나고 없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나오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뭐 포장술이랄지 뭐 그때부터 원조가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핵심을 가야 되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이때 1유로화가 2,500원에서 2,300원을 했습니다. 위에나가 70원 했어요. 유럽에서 니트 한 장에 8만 원에 가져오면은 중국에서는 만 원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권 노태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체들이 10인 10세기 시대가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10사람이 있으면 제품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경쟁을 해?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싸게 팔아야지 소비자들이 몰리는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죠? 전부 다 중국에다가 제조 공장 만들어 놓는. 그래서 뭐죠? 인건비 절감, 원부자재 절감. 그러니까 뭐죠? 단가가 판매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품들이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버렸어요. 이 상품들이 전국에 퍼져나가면서 활성화가 되버렸어요. 하다못해 기업 브랜드에서도 중국에서 생산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3% 했을 때 중국은 7%, 8%,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좋아지니까. 인건비 올라가, 원부자재 가격 올라가, 서서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그래서 이때부터 서서히 시작하고, 그때 사자 성어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 야반 도주. 중국에서 모든 거 다 놔두고 도망 나오는 거야. 세금 폭탄 맞고, 세금 두드러 맞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해. 그때부터. 근데 금융위기 딱 오고 나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 시장의 60에서 70%가 시장이 비어버렸어요. 동대문 시장이 약 한 15조 시장입니다. 15조 시장. 하루에 한 250억에서 300억이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하루에 250억에 300억이 현금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시장이 없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1유로화가 지금 1,400원대인데 위에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80원, 190원입니다. 여러분들 차이가 얼마나 나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중국에서 만 원에 가져온다면 유럽에서도 만 원에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리딩 아이템이 없어져 버린 거. 이제 중국 가서 생산을 하지도 않아. 재고만 쌓이니까. 중국 자체가 인건비,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가격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어있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역사는 리사이클링이 된다. 돌고 돈다고 했죠. 돌고 돌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 하나 더 이야기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역. 주역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도 어떻게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리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만 하면은 그 15조 시장의 마켓쉐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5조 시장의 마켓쉐어를 5%만 딱 하면은 그 회사는 잡으면은 5%만이라도 잡으면은 뭐 20%, 15% 이런 게 아니라 5%만 잡으면 여러분들 6천억, 7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템이 뭐냐? 유럽 물류라는 거예요. 유럽 물류. 그래서 무조건 하고 알지도 모르고 요즘 백화점에서 명품이 잘 팔린다고 하니까 유럽 명품이 대세다. 그런데 그건 좀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 고객을 확보를 하려면은요, 제가 항상 욕구를 알아야 돼요. 그 소비자 욕구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고정 고객을 타겟으로 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알아야지만이 타겟이, 내가 가고자 하는 타겟이 딱 정해집니다.